제가 어쨌든 공부를 가장 잘하는 공부 프로 집단에 뭐 짧게나마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각자 자기가 선택한 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여러 친구들한테 너 어떻게 공부해? 어떻게 답안지를 써? 했지만 전부 다 다른 이야기예요. 전부 다 다른 얘기. 되게 좀 중요한 얘기를 꼭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그럼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첫 학기에 조금 방황을 했기 때문에 방황이라고 하는 건 뭐 공부를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공부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탐색적인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발견한 서울대 로스쿨생들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저는 이걸 이제 공부 프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공부 프로 집단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특징. 자기 공부 방법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그분들은 뭐 여러 가지 입시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면서 자기 공부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내가 뭐 밤새고 공부도 시험 치기도 했을 거고 밤을 안 새고 치기도 했을 거고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하기도 했을 거고 뭐 인터넷 강의만 들어보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면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피드백들의 모음.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결과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피드백들의 모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자기의 공부 방법론에 확신이 강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여러 친구들한테 너 어떻게 공부해? 어떻게 답안지를 써? 했지만 전부 다 다른 이야기예요. 전부 다 다른 얘기.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자기 공부 방법에 확신이 있어요.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 전날 옆에 지나가던 친구가 뭐 하나 던져줘요.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정도도 아니고 시험 전날 이렇게 공부 던져주면서 야 이 책 좋아 하면은 그 친구들은 그 책을 막 멘탈이 시험 박살나죠. 전날부터 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꼭 뭐 의대나 로스쿨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책의 앞 첫 단원만 빼곡하다. 맞아요. 챕터 1만 손때 묻어 있다. 근데 그러면서 책이 자꾸 바뀐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어쨌든 공부를 가장 잘하는 공부 프로 집단에 뭐 짧게나마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각자 자기가 선택한 책, 각자 자기가 선택한 강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바꾸지 않아요. 누가 좋은 책 추천해 준다고 해가지고 뭐 책을 바꾸거나 하는 일도 잘 없고요. 뭐 어떤 강의를 누구 강사가 잘한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강사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지. 누구 강사가 잘한다고 해서 그 강의를 바꾸거나 기존의 강의를 버리고 첫 강의를 다시 듣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공부하는 유형을 몇 가지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아침형, 주간형, 올빼미형 또 공부를 컨텐츠를 이제 습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강의, 그 중에서도 인터넷 강의형 아니면 학교나 교수 강의형 또는 자습형 또 보는 책의 유형에 따라서 기본서형, 문제집형, 요약서형, 내가 만든 찌라시형 또는 공부를 이제 외우는 방법에 있어서 눈으로만 보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쓰는 스타일 굉장히 이것들을 조합하면은 사실 수백 가지 공부 조합이 나와요. 공부 방법 조합이.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조합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세이브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공부를 내가 잘 못하는데 야,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다르지.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를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시점에 파일런을 짓고 어느 시점에 이게 나눠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닛을 많이 뽑겠다. 질럿을 많이 뽑겠다. 드래곤을 많이 뽑겠다. 리버를 뽑겠다. 이게 나눠지는데 이 순간에 다시 파일런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단계는 지켜야 돼. 단계는. 어느 상황에 나한테 더 유리한 게 예를 들어서 나는 강의 듣는 게 좋다면 강의를 듣는 거고 책 읽는 게 좋다면 책을 읽는 거고 난 눈으로 여러 번 보겠다면 그렇게 외우는 거고 쓰는 게 좋다면 쓰는 거 이런 건데 이 단계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좀 위험하죠. 이게 요새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스스로 수험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게 모의고사가 됐든 쪽지 시험이 됐든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렸던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편한 공부 방법을 선택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불편하더라도 내가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공부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저도 예를 들면은요, 쓰면서 공부하는 거는 힘들고 불편해요. 쓰면서 외우는 건 힘들고 불편해요. 당연히 눈으로 보면서 중얼중얼하거나 눈으로만 보는 게 편하죠. 그런데 내가 두 개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서는 쓰기만 해, 쓰면서 외워보고 어떤 시험에서는 눈으로만 봤더니 최종적인 시험 결과가 역시 써보면서 준비했던 시험의 결과가 내가 시험장 가서도 손에 익어서 그 비슷한 내용들을 잘 현출해낼 수 있었다. 시간 내에. 네. 또는 나는 강의 듣는 게 정말 죽어도 싫어요. 강의 듣는 게 싫은데 내가 강의 안 듣고 독학으로 책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 과목은 시험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은 내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나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공부 유형, 여기 맞다는 거는 나에게 편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불편한 마음들이 좀 덜어져요. 맞아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괜찮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제가 내렸던 이제 강의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 강의 요새 어느 과목이든 어느 수업이든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 다녔으니까 교수님들 강의가 있었죠. 굉장히 명강의들이세요. 사실 해당 과목의 대가들이시고 굉장히 정말 좋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분들이 있고 한데 사실 저는 그래도 제가 전교 100등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범생 출신이기 때문에 강의에는 굉장히 성실히 출석을 했어요. 근데 강의 잘 들었을 때 제가 결과가 그렇게 잘 안 나왔어요. 잘 나오진 않았다. 네, 강의 열심히 듣고 어떤 친구들은 강의를 다 타이핑을 하죠. 로스쿨 가고 요새 의대 로스쿨 풍경에 보면은 강의실에서 다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도 한 번도 강의실 노트북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필기도 사실 안 합니다. 필기도 안 필기도 안 하는데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된 건데 네. 제가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고서는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야 돼 했을 때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좀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지만 저는 최종적으로는 기본서를 자습하는 방법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서 두껍죠. 두껍고 보기 싫어요. 솔직히 들고 다니기 무겁고 시험 전날에도 그거 끙끙거리면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진짜 어렵고 불편하지만 긴 수험 기간 동안에 그 기본서 하나를 내 거로 만드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강의에도 꼭 그 교수님 기본서가 아니더라도 일단 제 기본서를 가지고 가요. 그럼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찾으면은 비슷한 파트가 있습니다. 비슷한 파트에서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곳이구나. 수험적으로나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파트구나. 라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수험서들이 있고, 또 문제집들 있죠. 저도 문제집보다는 또 기본서 타입이었는데, 그럼 문제집을 어떻게 그럼 기본소화 시킬 거냐? 문제집을 보면서 기출문제들을 기본서에 다 체크를 해요. 표시를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강의와 문제집이 기본서에 다 녹아 있어요. 저는 녹게 돼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 기본서를 선택했다는 이 원죄가 있어서 시험 전날에도 이걸 들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또 찌라시라고 하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만든 A4 용지 한 10장에서 20장 되는 찌라시만 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 방법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저도 저만의 찌라시도 만들어보고 제 찌라시도 안 되니까 친구 찌라시도 받아와서 그것도 공부해보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불편하고 사실 고통스럽지만 결국엔 저는 무식한 방법인 기본서를 택해서 강의는 사실 저는 인터넷 강의는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결제해놓고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두세 번 있어서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다 해서 결국에는 기본서를 어려운 말로 이제 단권화라고 하죠.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기본서 한 권을 나중에 최종 무기가 되더라고요. 최종 무기가 돼서 그 기본서의 마지막 앞 표지 3쪽, 4쪽 정도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표지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숙지가 안 된 마지막까지 또는 시험에 이거는 어느 해를 가르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것들은 목차라고 하죠. 목차에 해당 단원에 있는 부분들에다가 두 문자라든지 판례 키워드라든지 이런 단어 수준으로만 적어놓게 되면은 시험 마지막 날에는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제가 80% 정도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 같습니다.